재질 표현 자체를 더 잘해줄 걸로 이것도 뭔가 옵션이 생기지 않을까요? 뭔가 또 여러 가지 AI 모델을 쓰면은 그에 맞춰가지고 좀 더 유저 입맛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엔비디아 GTC에서 엔비디아의 역사, 그러니까 게이밍 그래픽 카드 같은 그런 것들을 쭉 훑으면서 후다 그러다가 지금의 데이터 센터 얘기를 했죠. 예전에 4, 5년 전에 안델공학에서 주로 다뤘던 이런 게이밍 그래픽 카드 그 원리들이라든가 레이 트레이싱 혹은 DLSS 관련된 내용들, AMD의 FSR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들 찾아와 주셨는데 최근에는 좀 분위기가 바뀌었지만 이번 GTC에서도 이런 그래픽 카드에서 지원하는 DLSS의 새로운 버전인 DLSS 5가 나왔습니다. 이 게임을 한다라는 거는 실시간으로 뭔가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서 마우스나 키의 명령에 따라서 즉각 현재 상태를 내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즉각 렌더링을 하면서 내보내줘야 되는데 DLSS5를 적용하면은 이 봐봐요. 지금 이거 3D 객체 같잖아요. 그래도 살짝이라도.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리얼리스틱해진다고 해서 지금 사실 논란이 많아요. 야, DLSS5 이거 너무 좀 AI스럽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일단 이 DLSS라는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하면서 렌더링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내용들, 최근에 이 렌더링과 관련된 DLSS의 포지션이 이번 기점으로 완전히 바뀐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DLSS라고 하는 거는 딥러닝 슈퍼 샘플링의 약자입니다. 슈퍼 샘플링.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이름 그대로 낮은 해상도에 있는 것들을 높은 해상도로 렌더링 해가지고 AI로 더 선명한 고해상도처럼 복원하는 기술의 의미가 강했거든요. 그냥 4K로 돌리는 것과 FHD로 낮춰놓고 그거를 업스케일링 해가지고 하면은 프레임 수를 훨씬 더 많이 뽑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당 생성해내는 프레임 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형태의 그 게이밍 체험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엔비디아가 DLSS를 단순히 그냥 업스케일링을 하는 게 아니라 뉴럴 렌더링 테크놀로지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경망 기반 렌더링 기술의 묶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 업스케일링이라고 하는 이 슈퍼 레졸루션에 해당하는 거 DLSS 1 때부터 봤을 때는 해상도가 낮은 거예요. 1080p 같은 이런 FHD를 쫙 늘리면은 그만큼 픽셀 정보가 많이 없으니까 이게 화면이 약간 모자이크처럼 깨지잖아요. 근데 그 모자이크 깨진 거를 AI를 통해서 4K처럼 복원을 하는 형태를 업스케일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프레임을 좀 더 이제 그 낮은 해상도에서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렌더링 상으로는 프레임 수를 더 뽑을 수 있는 구조로 나아갔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아예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추가 프레임을 생성하는 DLSS3가 나왔었고 그런 다음에 프레임을 여러 개 생성하는 DLSS4라든가 레이 리컨스트럭션은 이제 DLSS 4.5에서 나왔는데 노이즈를 이제 제거하는 디노이저라고 하는 그 컴포넌트가 있거든요. 렌더링 파이프 라인에. 그 안에 일부를 AI 모델로 대체해서 샘플이 몇 개 적게 있다 하더라도 훨씬 더 좀 자연스럽게 반사 효과라든가 뭐 이 쉐이딩, 조명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복원하는 기술로서 레이 리컨스트럭션, 말 그대로 광선 리컨스트럭션이죠.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적용을 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DLSS와 이번에 내놓은 DLSS5가 포지션이 약간 다르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사람들이 왜 별로다라는 반응이 나오느냐. 자, DLSS5가 그냥 단순히 좀 더 선명하게 만든다거나 뭔가 빠르게 만든다거나 좀 더 부드럽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다시피 아예 그냥 화면 자체를 해석을 한 다음에 다시 표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독자 AI 모델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화면을 복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뭐 이렇게 이 뭉개진 거를 표현을 좀 선명하게 해주는 형태가 아니라 엔비디아만의 어떤 AI 모델을 토대로 해가지고 훨씬 더 이거를 리얼리스틱하게 현실적으로 캐릭터 얼굴이나 고유 스타일 같은 것들을 해석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해석을 하자면은 뭔가 조명이나 표면 질감 이런 것들이 원작자의 의도하고는 조금 다르게 뭐 일관되게 AI스럽게 뭔가 바꿔버린다라고 반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DLSS5가 개입하는 위치를 보면은 이 렌더링 파이프라인 측면에서 자 렌더링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면은 안델공학 손흥민이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3, 4년 전에 제가 만들었던 굉장히 몇 개월에 걸쳐서 만들었는데 결국 별로 조회수가 안 나왔던 정말 렌더링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정리를 해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렌더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3D 장면에서 이 데이터를 최종 2D 화면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게임 엔진 안에서 언리얼이라던가 유니티라던가 이런 게임 엔진 안이 3D 월드 모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가상 세계가 있을 텐데 요 안에서 이 모델이라던가 카메라 광원이라는 거 그런 어떤 형태가 있을 텐데 그 3D 세상에서 우리가 실제로 보는 거는 모니터 화면이잖아요. 2D 화면으로 프레임을 생성해야 돼. 2D 이미지를 계속 생성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 각각 2D 이미지를 어떻게 생성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났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불빛이 있고 또 어떤 광원의 재질의 어떤 그림자의 어떤 객체들이 있고 반사가 어떻게 될 것이며 각각의 객체들은 지오메트리도 구성이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의 과정을 렌더링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매번 프레임을 이제 제너레이션 하는 이 과정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건데, DLSS5 같은 경우에는 체를 삼각형의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해서 구성이 된다고 하면은, 장면이 구성되어 있는 형태에서 각각 오브젝트의 위치라든가 그리고 각각의 지오메트릭, 이 기하 물질들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삼각형 처리한 다음에 기본 쉐이딩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 쉐이딩이나 라이팅을 쏘아주는 장면, 그리고 노이즈를 제거하는 장면, 그리고 최종적으로 업스케일링하는 장면까지 이런 것들 전체를 다 중간에 각각 프레임들의 형태를 아예 AI가 정해준다는 거죠. 이전엔 DLSS2나 4까지는 이 프레임 생성을 하는 단계라든가 업사이클링 같은 이런 이 뒤쪽에 배치를 했다라면은, 그 전에 아예 어떤 질감을 할 거냐라는 것까지도 DLSS5가 접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라이온킹 같은 이런 실사판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것도 똑같이 렌더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3D 세상에서 렌더링 하는 건데, 게이밍하고는 다른 게, 게이밍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키보드나 마우스로 뭔가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즉각 반응해서 바로 이렇게 내뱉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몇 개월 동안 렌더링 하는 작업하고는 다르죠. 이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바로바로 빠르게 처리해 줘야 되는데, 각각의 프레임을 즉각 AI로 바로바로 추론해서 하겠다라는 개념이 DLSS다. 특히나 DLSS5는 요 중간에 위치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엔비디아가 계속 3D 가이디드라는 표현을 계속 중요하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DLSS5가 단순히 2D 이미지 생성형 필터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엔비디아가 이번 기술로 일반적인 뭔가 비디오 생성 AI처럼 아무렇게나 그냥 프레임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 프레임의 컬러라든가 모션 벡터가 뭡니까? 그 프레임 안에 어떤 객체가 그 다음 장면에는 어디로 움직일 것인지, 이런 정보들이 파이프라인 상에서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이밍 엔진이 갖고 있는 어떤 구조화된 어떤 3D 정보들이 있을 거잖아요. 내가 앞으로 간다, 칼을 이렇게 휘두른다, 파티클이 터진다, 이런 것들의 정보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AI 모델을 다 해가지고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파이프라인 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생성을 한다. 왜냐면 게임에서도 보면은 카메라는 계속 이렇게 막 우리 시선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플레이 입력에 따라 실시간으로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레임 간의 일관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막 그냥 AI 비디오로 생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2D 생성형 모델로 프레임을 생성하면은 이게 어색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3D 가이디드라는 표현을 쓰는 것들이 이러한 정보들을 토대로 생성을 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존 렌더러가 만든 구조를 바탕으로 뭔가 게이밍 체험상에서 신뢰 가능한 정도를 딱 정해놓고 생성을 한다. 그래서 어피어런스를 향상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게 또 하반기에 실제로 나왔을 때, 게임마다 적용됐을 때 얼마 잘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DLSS가 그냥 적은 비용으로 어떻게 더 프레임을 생성을 하고 좋아질 고해상도를 생성하느냐의 관점에서 보면은 3D 가이드로 현재 모션 벡터라든가 컬러라는 것들을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 그리고 안정성 있게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중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말은 실시간 렌더링은 확실히 이전에 이런 영화 렌더링과는 다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정도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게 굉장히 큰 변화인 게, 과거에는 그냥 그래픽 퀄리티 향상 핵심이 더 강한 GPU를 쓴다는 거야. RTX 2030 이런 거 쓰지 말고 5090, 4090 이런 거 더 써가지고 쓴다라거나, 더 많은 광선을 많이 활용해가지고 컴퓨팅 양을 늘리는 형식으로 갔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하드웨어 리소스를 더 많이 잡아먹으면서 한다는 개념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얼마나 더 좋은 AI 모델, 뉴럴 어피어런스 모델을 실제로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 모델이 하드웨어와 얼마나 잘 얼라인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게임의 체험성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좀 획기적인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사실 프레임 수 향상이나 이런 것들 그래픽의 개선점도 있죠. 해상도도 높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도, 더 해상도를 높여봤자 사람들의 눈에 한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애초에 질감이라든가 이런 빛의 반사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한 것들이 우리가 훨씬 더 진짜 같네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더 이게 역으로 너무 AI 모델들이 더 평준화된다라고 하면은, AI가 학습했을 때, 그리고 특히나 특정 AI 모델이 학습한 형태로만 추론이 되기 때문에 너무 또 이제 그 게임마다의 그 특성이 있는데 일관화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캐릭터 고유성이 또 사라지고 불쾌한 골짜기처럼 획일적인 AI 미감이 들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DLSS6, 7 나오면서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엔비디아도 이걸 알아서 그런지 개발자랑 아티스트 입장에서 이 엔비디아가 공식적으로 이 인텐시티라든가 컬러 그레이딩 그리고 마스킹 같은 부분들을 다 이런 것들을 너네들이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무차별적으로 그냥 DLSS로 싹 다 그냥 AI로 후려쳐서 덮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이거 좀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옵션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사실 전부 다 뭔가 사진 수준의 리얼리즘을 추구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거는 그냥
아예 그냥 픽셀 아트 형태로 하는 게임도 있듯이 게임은 게임만의 어떤 세계관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리얼리스틱하게 하면 안 되니까 물론 뭐 DLSS 안 키면 됩니다. 안 키면 될 거기 때문에 뭐 별 문제는 없는데 너무 과장된 쉐이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체험성이 또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무조건 사실적이냐가 아니라 이 게임의 미감과 얼마나 충돌하지 않게 제어하느냐로 볼 거니까 아마도 엔비디아에서는 이런 렌더링 되는 이 AI 모델에 관련된 것들도 여러 가지 버전을 나중에 내놓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해볼 수 있고요. 결국은 DLSS는 이제 이 성능의 영역, GPU 성능의 영역에서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게임이 보여야 하는가의 관점에 봤을 때 이 AI 모델이 더 중심이 된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실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게임에서 보여주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이 게이머들의 어떤 의견들을 잘 이렇게 흡수를 해야 될 거고 앞으로 이 렌더링 자체도 뉴럴 쉐이딩 에러가 열린다. 예전에는 이제 레이 트레이싱이라는 걸 도입을 하면서 빛의 효과를 통해 가지고 뭔가 좀 더 이렇게 사실적인 거를 더 잘 표현하는 것에 집중을 해 왔다고 하면은 그래서 실제로 그래픽 카드에도 뭐 RT 코어 이런 것들 많이 박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피어런스 자체를 뉴럴 쉐이딩 쪽으로 가는 형태로 간다라고 보는 것으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DLSS라는 개념은 단순히 이 이름처럼 업스케일링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재질 표현 자체를 더 잘해줄 걸로 이것도 뭔가 옵션이 생기지 않을까요? 뭔가 또 여러 가지 AI 모델을 쓰면은 그에 맞춰가지고 좀 더 유저 입맛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게임들이 또 나왔을 때 유저들의 반응들이라던가 엔비디아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한번 살펴보면 재밌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안되고 인스타그램 unrealtech.ero에서도 많은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팔로우 해주시고 소식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